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쌤이 반년 정도 알던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였어.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진짜 여름에 알았거든요. 그분을. 무슨 독서 모임 같은 거 나갔다가 알게 됐는데 그 독서 모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우리 좀 대화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밥 한번 먹자 이러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만나서 이제 밥 한번 먹고 같이 놀았는데 무슨 자기가 아는 언니가 진짜 완전 정형적이야. 자기 아는 언니가 독서 모임 가봤는데 이제 너무 좋다고 우리 거기 이제 가보자. 자기가 소개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언니를 이제 만났는데 그 언니가 책방 오늘 그 독서 모임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못 가게 됐다고. 자기들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났으니까 셋이 카페 가서 얘기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 마음을 키워야 된다. 혹시 뭐 선교 활동은 안 하시냐? 가족들은 뭐 종교 없냐?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아니야 인생에 뭐 고민 없냐 이러더니 자기가 적성 검사를 할 줄 안다고. 너무 전형적이지. 적성 검사를 할 줄 안다고 다음 주에 만나서 그걸 해주겠대. 그래서 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단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반년을 알았는데 요즘은 좀 되게 길게 보나 봐요 신천지들이. 약간 충격 먹었어. 되게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진짜로. 보통 막 종교 많이 빠진 사람이면 눈빛부터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무서운 일이야. 사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저희 편의점 질문마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편의점이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 빛이 밝고 이래가지고 막 도시의 어떤 막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을 주고 치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도시의 산물,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220쪽이에요.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멍가게가 무슨 공간이라고 그랬지?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요? 소통하네. 사회적인 공간, 대화하는 공간. 얘들아 대화 좀 해줘. 소통하는 공간, 사회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랑 손님이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막 괜히 아시죠? 들어갔는데 내가 살 거 없어. 나올 때 좀 약간 먹쓱하잖아.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사장이랑 친한 사이면은 이게 그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에는 점원은 출입할 때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어서 오세요 이 정도만 하지 손님이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막 이렇게 지켜보거나 뭐 스몰 토크를 걸려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겠네요. 무관심의 배려. 나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쌤 친구 중에 엄청 내향적인 친구 있는데 내성적인 게 아니라 내향적이야. 그 친구는 자주 가던 가게에서 또 오셨네요 뭐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 가게를 한 2달 동안 안 간대요. 자기를 약간 진짜 까먹을 때까지 안 간대. 그게 좀 부담스럽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그래서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고요. 이제 여름 같은 때 너무 더우면 저 잠깐 편의점 들어가서 쉬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백화점 들어가면 옷 고르셨어요? 뭐 사시려고요? 뭐 이런 색깔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계속 말을 걸잖아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엄청 많이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자주 간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점원이나 사장의 입장에서 눈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동네 편의점 엄청 알아보지 않아요? 사장님들? 막 폐기 주고 막 이러잖아? 막 이번에 들었는데 이거 막 관심 있어요? 뭐 이런 신상 과자 보여주고 막 이러시던데? 그래서 요런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 긴밀한 인간관계는 싫어하기 때문에 무관심의 배려인 편의점이 좀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장님들, 사장님들이 자기가 계산대를 무작정 지키고 앉아있지 않고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나서서 막 친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더 뭐 스몰 토크를 걸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다. 고객 접대 방식이 일괄적이에요. 일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식품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면은 점원들이 막 굳이 엄청 친밀하게 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전문가 의견 지금 인용하죠. 아이고 밑줄 칠게요. 전문가 의견. 전문가의 견해. 그래서 즉석식품점의 그런 패스트푸드점을 가지고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종업원의 행동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점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엄청 내성적으로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너무 친밀하게 구는 막 종업원은 또 오셨네요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가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 뭐 스타벅스는 요런 느낌의 점원들이지 맥도날드는 요런 느낌의 점원들이지 이런 게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 있다. 그래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한 의리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 매료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조지 리처라는 사회학자가. 종업원이 누구든 간에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건 유니폼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매장의 고객이다, 점원이다라는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의상이나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우리 여기 형광펜 한 번만 할게요. 예측할 수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이렇게 밑줄 치겠습니다. 종업원이 누구든 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문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종업원이 뭘 물어볼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 그러니까 종업원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피드백이 올 것인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즉석식품점의 접대 방식을 예로 들어서 편의점의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요거 유추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누구든 뭐 이런 블라블라가 가능하다. 이런 속성을 편의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편의점도 예측 가능한 이 속성을 가진 점원들이 우리를 똑같이 다 응대해주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도 괜찮고 유추도 괜찮습니다. 여기 예시도 괜찮고 유추도 괜찮고. 비교라고 하셔도 돼요. 얘 즉석식품점이랑 얘는 뭐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거니까. 근데 보통 예시를 좀 더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과 지금 봐봐 그런 데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거야? 아니면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쵸?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 앞에서까지는 장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편의점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감춰지면 소비자로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편의점의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요 문단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개념이 봐봐.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합니다. 나랑 편의점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어떤 인간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편의점의 뭐 사장, 뭐 그 안에 뭐 본사의 직원 이런 게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편의점은 나의 정보를 다 압니다. 이거 뭐랑 유사해요? 그쵸. 페노티콘이랑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임의 결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정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보 수집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겠죠. 수야 그만 자. 자작게다 필기만 옮겨 적는다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나도 모르게 무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터치하는 부분에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띡 선택하고 물건 찍게 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좀 통계가 필요한 거지. 편의점의 주 고객은 뭐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연령대는 이 제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겠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정보가. 그래서 계산기가 붙어있는 버튼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이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요, 그 정보가 바로 본사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수집의 주체가 요렇게 되겠죠. 이 편의점과 본사랑 편의점이 정보 수집을 해서 본사로 보내는 거니까 같이 묶인다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주체 물어보면은 얘는 주체고 얘는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편의점과 이제 본사가 정보 수집의 주체로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연령대와 성별 같은 정보를 이제 점원으로 하여금 수집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편의점 천장에 CCTV가 붙어 있잖아. 이거 CCTV도 너무 익숙하죠. 우리 페노티콘 하면서 보기로 많이 보셨죠. CCTV가 있는데 그 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목적으로 범죄 방지죠. 이거는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CCTV가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어느 코너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감시죠. 이쪽은. 그래서 녹화된 화면 역시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하기도 한대요. 딱 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들춰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페노티콘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페노티콘은 정보 수집의 목적이 통제잖아요. 얘를 통제하기 위한 건데 이쪽은 이제 통제보다는 본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고 하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의 그 일환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이 급성장해온 이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편의점의 이면, 굉장히 친숙한 어디에나 있는 건물이어서 가게여서 우리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가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정보를 사실은 엄청 다 수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앞에랑 반대되는 얘기인데, 여기도 편의점에 이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의 정보를 막 뜯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도 몰랐던 그런 점이, 그런 것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편의점의 성장이 편의점 점장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편의점 주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의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장점 쭉 얘기한 다음에 근데 편의점에 이면이 있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의점이 우리한테 뭐 완전히 친밀한 존재만은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 근데 그리고 또 이러한 편의점의 성장이 점장들한테 좋은 건 아니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왜인지 한번 볼게요.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 편의점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즘은 막 무인 매장 많이 하는 것 같아. 카페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전의 글이니까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 즉 수요가, 그러니까 편의점을 세우는 것에 대한 수요가 줄을 잇습니다. 높아져요.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하는 거지. 미래 점주들한테 고작 한 달에 150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저희 뭐 300은 그냥 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맹 희망자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여러분 이제 사회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을 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월급 300 넘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300이면 편의점 열기만 하면 그냥 알바생 굴리고 이래도 300은 그냥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가맹자들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알바생을 쓰는데 300을 벌 수 있다고? 당연히 편의점 하지. 내가 왜 직장 다녀? 이러고 이제 편의점을 내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서 재살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요거는 관용 표현이죠. 그 관용 표현 개념을 여러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용 표현은 원래 단어가 원래 단어끼리 있는 단어를 조합을 하는데 조합하면 다른 의미가 되는 단어. 이게 관용 표현입니다. 이 자기 살깎기가 진짜 자기 피부를 깎아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 손해를 메꾸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요런 관용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자기 손해 봐가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적자를 보는, 손해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편의점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 5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금을 물어야 돼요. 우리 핸드폰도 약정 같은 거 이제 들어가지고 2년 전에 핸드폰 바꿀 거면은 위약금 물어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위약금만 해도 몇십씩 되는데 이 핸드폰 한 150 막 이러잖아요. 150만 원짜리 핸드폰도 위약금을 몇십씩 내야 되는데 편의점은 진짜 몇 천씩 들여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폐업조차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본사가 가맹점들이랑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여경강 편 좀 할게요.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뜻이에요. 겨자 굉장히 이제 맵싸하잖아요. 그 와사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또 화면 쳤어.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그냥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급기야 일부 점주들이 이제 단합을 한 거예요. 계약 조건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본사한테만 도움이 된다, 우리한테는 불합리하다 하면서 약관을 바로잡자고 연대를 해서 막 이제 막 시위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이거는 가맹점주들한테 너무 안 좋은 조건이네요 해서 몇몇 조항들을 바로 잡기는 했지만 그 몇몇 조항들 제외하고 나머지의 많은 부분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요? 라고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단체 반발을 샀다. 그래서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요 본사끼리의 경쟁, GS25, CU 또 편의점 뭐 있냐, 세븐일레븐 뭐 요런 편의점들의 본사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이 현관 밑줄 칠게요. 기업 간 경쟁, 그러니까 본사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게 개별 가맹점의 전가, 그러니까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계속 부담을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의 싸움에 내가 피 터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편의점의 이면 막 쭉 얘기를 하면서 편의점이 그런 이면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건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그게 점주들한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왜? 불공정 계약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불공정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 그래서 기업 간 경쟁이 계속되면서 점주들도 계속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비관적 전망이죠. 뭐뭐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그게 비관적이니까, 부정적이니까 비관적 전망 제시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여기 형광펜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점원들. 그러니까 편의점에는 점주가 있고 그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점원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점주뿐만이 아니라 점원들도 알바생도 굉장히 좀 힘들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라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면은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고 정규직만큼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보장을 못 받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거야. 비정규직은 너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이거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던 표준화된 모습이죠.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이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글인지 아시겠죠? 한 10년 조금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쌤 대학생 때 최저가 4,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4,500원에서 4,800원? 이 정도로 오르더니 갑자기 한 1, 2년 새에 8,000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2배가 좀 뛰었는데 5,000원에서 8,000원 오르나? 아무튼 좀 갑자기 뛴 구간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뭐 한 12년, 13년 정도의 이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은 근데 아직도 최저 안 쳐주는 곳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최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최저를 안 지켜주는 곳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합니다. 보통 이제 8시간, 9시간 정도 고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점주들이 주휴수당 줘야 돼서 막 하루 3시간, 4시간 주휴 안 걸리게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은 하루치 일당 더 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주려고 좀 짧은 시간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고 창고 정리하고 상품 진영하고 청소하고 뭐 물건 막 재고 세고 돈 세고 이거 뭐라 그러지? 돈 점검하는 거? 아무튼 이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 전산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죠. 저임금을 받으면서 고강도 노동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 알바생이야말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하다. 야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결국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왜 막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편의점에서 막 봉투 담아드릴까요? 그럼 이거 들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까다로운 손님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놔라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모자라는데 좀 깎아주세요. 저 정찰제잖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깎아주세요 하면서 떼를 쓰는 손님, 뭐 가격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온갖 손님들이 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곤혹스럽다. 근데 이런 힘든 일을 아르바이트 점원들이 비정규직이라서 보장받지 못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하고 있다. 라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자, 마무리 문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단. 그래서 그러니까 점장의 입장에서, 점원의 입장에서 편의점의 어떤 이면 안 좋은 점, 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전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 문단에 이제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 그래서 얘가 이제 편의점의 어원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있음이라는 의미니까 우리 모두가 잘 더불어서 점원이든 직원이든 고객이든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껴요.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처럼 직유법 쓰였고요. 별자리야, 별자리. 그러니까 별이 문학에서 보통 희망 이런 거 상징하잖아. 희망, 이상 이런 거 상징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도시에서 야경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밝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치안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도시의 별자리처럼 위안을 준다. 굉장히 깔끔하고 환하고 24시간 면중무휴로 운영하고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막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이러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그래서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 진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열려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래서 제목에 욕망을 검색하는 야경꾼의 욕망 검색이 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아까 모든 그 매뉴얼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영위가 된다, 운영이 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공짜로라는 뜻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점원이겠죠? 그래서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연관 변하겠습니다. 요거는 소통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살이라고 했으니까 이면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안쪽의 모습이야. 그게 겉으로는 번쩍번쩍해 보이는 문명을 안을 들여다보면 외롭고 고달픈 소통의 단절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라고 의문형어미 사용했고, 그 여러분 로봇 인권 문제 푸실 때 열린 결말로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로봇 인권은 열린 결말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을 대할 때 인내와 포용의 자세로 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열린 결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이걸 위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편의점의 이면이었어요. 편의점이 겉으로는 굉장히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점주든 점원이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점주는 불공정인 계약 때문에, 점원은 이 낮은 시급 받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앞에 문제 포함해서 8번부터죠. 8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볼게요.
됐나요, 여러분? 볼게요. 지금 요 8번 문제가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이 어떤 패스트푸드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다. 근데 이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히 입수하는 편의점의 이면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고르라고 하면은 대조를 사용하여 일단 지금 편의점이랑 구멍가게 대조시켜가지고 이 구멍가게는 소통의 광장이었던 반면에 편의점은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뭐 의문형의 종결로, 뭐 대형 할인점이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하고 의문형 종결 통해서 자기 의견에 대해서 동조 요구한다. 그 다음에 조지리처 얘기 나왔었죠. 견해 인용하는 거.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추상적인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아니지. 요거는 오히려 패놉티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추상적인 개념, 권력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패놉티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편의점에 쓰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번 도시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한 거 요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귀찮게 구는 거 싫어한다. 그 다음에 10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번에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두 가지가 계산할 때 성별이랑 연령대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CTV 통해서 녹화하는 거. 요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대, CCTV 요렇게 요 단어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맞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의 수익 축소에 영향을 끼친 요인. 그러니까 편의점이 굉장히 이제 잘 됐었는데 월 300원 그냥 벌기도 했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번째 그 본사에서 과대 광고를 했죠. 그러니까 가맹 희망자가 많아지니까 예상 매출액을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편의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 거야.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수요가 많아진 거지. 편의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불공정 계약. 불공정 계약 때문에 이제 그만두기가 힘들다. 각 적자를 봐도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편의점 이런 가맹 프랜차이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게들도 폐업할 때 돈을 따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돼도 폐업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막 쭉쭉쭉쭉 열거 해줬잖아요. 뭐 오랫동안 일하고 너무 많이 일하고 고객 대하는 거 힘들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점원의 어려움이 아닌 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잦은 교체 요 얘기는 없었죠. 네, 좋습니다. 13번엔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거 요거 2번. 지금 이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뭐 이렇지는 않죠. 그냥 그만큼 우리한테 뭐 친숙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문제 요거 성좌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군림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왕이 아니라 그냥 별처럼 굉장히 힘이 되어준다. 요런 얘기야.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래서 저희 요렇게 편의점 지문이 끝났고요. 10분 쉬고 3교시 때 제가 편의점 문제 좀 나눠드리고 저희 모의고사 수업 나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